자, 일단은 전략을 어떻게 하실 건지, 추격할 건지, 저점에서 할 건지, 전략 정리해 오신 것도 먼저 보도록 하죠. 유창희 대표의 전략. 자, 어떻게 정리를 해 오셨을까요? 자동차, 네. 폐배터리, 전기차, 2차 전지 이렇게 가야 되나? 저는 자동차 부품주들 네.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뭐 계속해서 자동차 섹터는 미국에 지금 아침에 보도 나온 저 내용이시군요. 네, 그러니까 뭐 꼭 저것 때문에 어저께 올라갔다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자동차 섹터가 어떻게 보면은 그 미국의 인플레 감축 법안 발표한 다음에 오히려 좀 투심이 약화됐죠. 뭐 배터리 쪽은 아랑곳하지 않고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좀 현대차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을 수 있다는 우려감들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하면서 주가가 좀 약세를 띄었는데 저는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이 당장 실적에 영향이 전혀 미칠 수 없다. 오히려 좀 시간을 갖고 대응을 한다라면 현대차는 충분히 전기차가 관련해서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조정은 오히려 매수 기회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어저께 이제 정부가 이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얘기를 했죠. 솔직히 큰 기대는 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떻게 정부가 협의를 한다고 해서 그 의회 법안을 바꿀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다는 인식이 전 생각하고 있어요. 그리고 하반기 실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, 환율적인 측면에서 이런 것을 본다면 여전히 우호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판매 대수가 영향이 없다면 주가는 다시 복귀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어저께 의미 있는 반등이 나왔다는 것은 저는 충분히 추격 매수할 수 있다. 특히 부품주들.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차 그룹은 뭐 지분 구조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으면서 주가가 못 올라갔다라면 제일 중요한 거는 자동차 판매 대수가 변함이 없다라는 거예요.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.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부품사들의 실적은 변함이 없다.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뭐 SA를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 다음으로 보고 있는 게 화신입니다. 화신이요? 계속 제가 뭐 여기에서도 종목 추천도 해드렸었습니다만은 그 전기차 관련된 프레임 어쨌든 전기차는 차체가 가벼워되고 그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의 매출 성장 기대가 되고 있고 전기차 부품 쪽으로도 매출이 잘 집계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저께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고 약간 부담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뭐 한 1,500원 이하에서는 뭐 적극적으로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. 그러면은 뭐 전기차 보조금 관련돼서 지금 한국의 특사단이 미국을 방미했고 긴밀하게 조율한다고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. 바이든 대통령이 일단 사인했잖아요. 그렇죠. 예. 그리고 거기 막 사인하고서 막 축제 분위기에 결국 우리 뒤통수 맞았죠. 그렇죠. 뒤통수 일본 같은 맞았는데. 경우는 뭐 거기 미리 준비를 해서 네. 뭐 기업들이 준비를 했다고 하지만 뭐 그래도 저는 우리나라 충분히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. 네, 하여튼 뭐 그래도 그 밸류체인 중에서 기업만 딱 집어서 화신이라는 네. 기업을 좋게 보신다. 이동훈 팀장은 예. 오늘 구체적인 네. 세부화 전략. 오늘 저는 이제 뭐 음식료 관련주를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, 음식료, 네. 예. 사실 이제 최근에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곡물가는 6월 이후에 좀 하향 안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뭐 이제 우리가 4대 곡물가라고 하는 게 이제 소맥, 옥수수, 대두, 네. 원당 뭐 이런 것들인데 뭐 지금 안정 흐름을 보여주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 수준으로 거의 회귀를 했어요. 그렇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부분들 이게 곡물가 한때는 굉장히 이게 시장의 이슈였는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도 좀 이제 관심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다만 최근에 한 가지 변수가 이제 그 유럽 중심으로 해서 기상 이변이 속출하고 있습니다. 유럽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다 마찬가지인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번에 올 여름이 뭐 사상 최고로 더울 여름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막상 지금 그렇게 뭐 오히려 더 지금 빨리 좀 그 가을도 오는 것 같고 네. 좀 달라요 지금 이게 이런 것들 이게 기상 이변이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면서 그렇다면 이제 곡물가 재상승이 또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 결국 지금 이러한 것들은 라니냐 현상이 이제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로 좀 연결이 되고 있죠. 과거에도 이제 뭐 라니냐라든가 엘니뇨라든가 이러한 그 이상 기후를 촉발시키는 현상들이 결국 곡물가를 끌어올렸던 네. 이러한 전례들이 몇 번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우려들이 있는데
지금은 사실 근데 뭐 사실 라니냐 엘니뇨가 막연하게 곡물가를 끌어올리기보다는 그때는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결합이 되면서 사실은 곡물가를 올렸던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. 단순히 라니냐 때문이다, 엘니뇨 때문이다, 곡물가가 올랐다는 거는 좀 이제 성립이 안 돼요. 그렇기 네. 때문에 지금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지나치게 막연한 우려를 하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을 확인하면서 대응에 나설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. 무엇보다도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이 좀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공급망 이슈가 완화되고 있다는 부분, 그리고 지금 글로벌 곡물 재고율도 이제 안정적인 수준에 접어들었다는 부분. 그렇기 때문에 곡물가가 다시 뭐 단기 급등하거나 이런 가능성은 좀 낮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. 이제 음식료 같은 경우는 음식료 업종의 평균 판가가 작년하고 올해 2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8.6%가 올랐어요.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. 뭐 최근에 이제 농심 같은 경우도 또 이제 라면 가격 올린다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, 결국 지금 이런 부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에 반영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시점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런 음식료들은 앞으로 향후에 이제 곡물가는 좀 이제 계속 하향 안정화가 되고 이미 판가는 올라 있는 상황이고,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은 음식료주들의 실적 개선으로 연결이 될 수가 있다는 측면이 저는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. 최근에 보면 이제 뭐 CJ 제일단을 비롯 대표주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지금 좀 이제 숨고르게 들어가 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숨고르기에 좀 접어들어 있을 때 한번 그 저점 매수의 관점에서 한번 대응해 보는 것도 투자 전략에 좋은 대응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뭐 식량 얘기도 저희가 반복적으로 하루 걸러 하루, 네. 지금 곡물 가격이 왔다 갔다 좀 하고 있지만 한 단계 워낙 급등했다가 거품 좀 빠져서 내려왔고 지금 횡보하고 있지만 다시 재상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, 비료를 막 부어 놔가지고 일단 생산량은 좀 는 것 그렇죠. 같은데 얼마나 충실한 뭐라 그래야 돼, 품질이 좋을까, 이거는 이 수확기를 봐야 됩니다.